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보낸 이 공개 편지에 응답을 했습니다. 앞서 이 피살 공무원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이 손편지를 써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청와대 내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부터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또 네. 해경의 조사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군의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써서 다시 한번 애도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야당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메시지가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또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도 여야가 좀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야당에서는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허망한 위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예, 포기. 무슨 포기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밝히는 뭐 혹은 이제 시신이 돌아오기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기다려보자라고 한 게 약간 포기를 종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했습니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노력하겠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왜 해야 기다려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경꾼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게 야당의 공격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는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편지 뭐 이 편지라고 뭐 보낼 예정이라는 편지에. 근데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막 국정감사하고도 뭐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 조금 시동을 거는 측면이지. 이 얘기 가지고 뭐라 할 건 사실 지금 아직 없는데 일단 여기서 그렇다면 뭐 자네 아이 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프니까 조사를 기다려보자. 어쩌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약간은 좀 정쟁의 요소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 말씀을 정리를 하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의 문제점, 야당은 국정감사직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예, 이거 하려고 지금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대응에 있어서 최고점이 청와대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런 언급을 호평을 해버리면 네, 공세의 어떤 그 초점이 흐려진다. 맞습니다. 이런 판단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 편지의 응답을 또 이렇게 빨리 하게 될 거라고 하면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이 편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야당은 당분간 계속 왜 응답하지 않느냐, 왜 이 편지에 침묵하냐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좀 더 편했을 예, 겁니다. 정치적으로 아마. 몰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응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언급을 그게 안 하면 예. 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있을 거고 오늘 어제였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공무원 아들에게 답장하지 못한 10가지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그 논설위원 이름으로 기사까지 논평까지 나왔는데 네. 조선일보처럼 이런 식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도 문 대통령이 응답을 해버리면서 예. 좀 약간 무색하게 된 측면들이 있죠. 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이 일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 이 아들 당사자에 대해서 좀 막상 댓글을 단다라든가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어쨌든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어쨌든 따뜻한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런 지지자들에게도 어떤 일종의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도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뭐 이 편지 공개적인 얘기에 대해서 사실 토로 딸 게 별로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그 가장 그 가슴 아파할 분들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유족분들 유족들이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유족들의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거는 뭐 정파를 떠나서 맞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고 또 뭔가 방안을 찾는 대통령도 정파를 떠나서 했던 얘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요. 맞거든요. 현재까지는 이제 이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이런 어떤 대통령의 언급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제 그 편지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직접 답한다고 했으니까요. 답장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또 답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죠.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검언유착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철 전 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당사자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변호인으로부터 본인이 협박한 기자와 연관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연관됐다는 말을 듣고는 더 겁을 먹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동재 전 기자가 당시 이제 이 기자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표에게 총 5편의 편지를 보낸 바가 있죠. 예. 이 편지가 검찰과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 전 대표는 편지에 검찰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라면서 본인이 공포감을 느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베스트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밸류 인베스트먼트. 아, 예, 밸류 인베스트먼트죠. 아무튼 뭐 좀 이건 뭐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죠.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그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은 좀 하나만 뽑아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재판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은 강요 미수 혐의를 맞습니다. 적용을 한 거고. 한번 여기 이거 한번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게 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보도는 되고 있지만 공소장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검사라고 돼 있고 네. 그게 뭐 한동훈이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 공소 사실이나 이 재판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검언유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이 해악을 고지해서 강요를 했는데 실패했다. 네. 이게 지금 공소 사실로 재판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증인 과정도 증언 과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하는 거고요. 다만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검언유착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주목하는 부분이지 재판에서는 그거는 뭐 좀 반론이지 이 주된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도 참석을 안 했는데 아마 그런 연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한동훈이 빠진 상태에서 본인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미리 답안지를 보내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빠진 걸로 보이고요. 이 사건은 지금 이 강요 미수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강요 미수는 해악의 고지를 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지금 성립한 범죄인데 일단 강요죄부터 얘기하면 네. 상대방에게 뭔가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뭔가를 어떤가 하도록 그러니까 강제 압박하는 행위가 해악의 되고.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뭔가 방법이 너가 이걸 안 하면 네.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따를 거야. 신변의 위협이 느껴져야 되고 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냥 거예요. 뭐 우리 말로 너 죽이겠다 이 정도는 안 되고요. 그걸 봤을 때 상당한 불안감이나 상당한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악의 고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지가 5번 갔는데 네. 이 편지가 아마 중요 증거가 될 겁니다. 음. 그 내용들이 그게 뭐 한동훈이 갔든 누가 이름이 들어있든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한 해악 고지를 느꼈다면 네. 이제 강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실패를 이철 전 했다는 대표 거죠. 이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네, 하는 그 게 이제 얘기를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오늘 되는 거고. 법정에서 다만 어제 이제 법정에서 그것이 제 3자가 보더라도 공포감을 느낄 만한 것이었는가. 맞습니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거죠. 법원에서 이 정도 편지를 봤을 때 공포를 느꼈을까? 뭐 공포를 느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갖고 뭐 공포 왜 느낄 느끼냐고 거? 너무 하면. 너무 뭔가 오버 아닌가? 네.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무죄가 거예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음. 근데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면 이 강요는 착수가 된 거고요. 다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네. 미수죄가 이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포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그게 그렇죠. 미수가 된다. 정말 중요한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피해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증언을 토대로 또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은 이제 판단할 겁니다. 근데 어제 이 그 재판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일부 언론은 강요 미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쏟아내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그거 거예요? 좀 잘못 저는 그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이고요. 어. 그 피해자 진술만 있다면 사실은 이 보강할 수는 없는데 편지라는 게 네. 5번이나 지금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는 많다고 봅니다. 다만 그 증거의 가치를 아니 신빙성이나 그 내용을 판단은 법원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겠죠.
증거가 없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이철 전 대표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당시에 이제 남부지검의 계류 중에 고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별건 수사를 통해서 더 억울하게 조사받거나 기소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리고 그 당사자도 엄청난 고초를 받는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다. 또 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진술해야 되는지 또 고민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날 증언의 초점은 본인이 얼마나 공포감을 크게 느꼈는지. 그렇죠. 예, 본인이 특히 네 번째 편지를 얘기를 하면 다섯 편지가 모두 그랬지만 특히 네 번째 편지를 편지. 받고 굉장히 좀 큰 그 어떤 그걸 압박감 같은 걸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언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인식을 받았다. 편지를 보낸 게 현직 기자가 맞고 검찰과 관련이 있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부분들이 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들이 편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철 대표 입장에서 그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강요의 증거로 보지 않을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협박 내지 뭐 위험, 그러니까 불이익을 고지를 한다 네. 하더라도 그걸 고지하는 주체가 그냥 기자 한 개인이라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능력 있어? 자체가 안 된다면 그게 느끼지 이렇게 않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뭐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검찰이 있다. 예. 내지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거가 만약에 고지가 됐다면 이철 전 대표에게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만이 아는 내용이고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이 돼 있구나라고 느꼈을 만한 예. 그러니까 네 번째 편지입니다. 예. 그 편지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이 재판이 유무죄 갈릴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과정에서 그래서 이철 전 대표 측이 대리인으로 제보자 X를 해서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를 만나게 했고 여기서 이동재 기자는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들려줬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그것의 진위는 여기서는 논하지 말고 하여간 그 이동재 기자는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들려줬다고 하고 제보자 X는 그걸 이철 전 대표에게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뭐 기소가 됐거나 수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강요 미수의 한 가지 수단 더 위협을 느꼈을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해요.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상황에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게 불가합니다. 지금은 봤을 때는요. 그게 예. 아니 아무튼 그 들려준 건 사실이잖아요. 다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동훈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들려준 거니까 예. 그 자체가 이철 전 대표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위협적인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강요 미수죄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통해서 검언 유착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상황상으로는. 아 이건 검언 유착 예, 말고 강요만. 강요 미수를 성립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네. 여쭤본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긴 한데 정황 증거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황 예. 증거입니까? 직접 증거까지는 아니고. 그 뭐 알겠습니다. 사람의 느낌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아마 좀 그 여러 번 그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체크 포인트 하나만 좀 추출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팽수가 국정감사장에 안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팽수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EBS로부터 팽수의 국감 불출석에 대한 양해 요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EBS는 이 팽수의 세계관을 지켜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 팽수 캐릭터 사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EBS 측에서는 출연자가 탈을 쓰고 연기하기 때문에 팽수가 참고인으로 서야 하는 순간 이 팽수 캐릭터의 신비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팽수 팬 연합 등이 또 성명을 통해서 참고인 지정을 철회해달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더 커졌었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좀 본인이 국정감사장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국 팽수를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궁금한 게 이제 팽수는 안 나오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팽수 캐릭터 사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런 팽수가 불출석하는 걸 전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황보승희 의원의 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요. 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이제 팽수가
인기 캐릭터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의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엄연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라면서 네. 이제 본인이 왜 부르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국정감사에서 왜 필요한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펭수가 더욱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기를 이 국정감사를 통해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는지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네. 제출을 하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EBS 어떤 뭐 사측의 어떤 또 뭐 출석을 통해서 그 답변을 듣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당초.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자료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계약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EBS가 밝히기 어렵다라고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펭수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식이 아니라 뭐 어쨌든 계약에 따른 그 일종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일종의 특수 계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은 당연히 어떤 당사자들 사이에 그런 게 있으니까 밝히기 어렵다라고 할지언정 황보승희 의원 측에서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노동 조건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좀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닌가 당사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제가 참 생각을 조심스러우게 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게 제가 펭수 관련된 일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아, 저 출연한 거 봤었어요. 출연도 제가 했지만 저분이 펭수하고 같이 방송을 뭐 출연했던 법정 아, 출연도 하고 또 저 그 이런 인기 캐릭터. 이 검토를 제가 좀 해서 좀 보상을 좀 정당 보상을 받도록 좀 토대를 제가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벌써 오래된 그러면 일입니다. 국감에 참고인을 한번 출석을 하죠. 제가 차라리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싶어요. 안 불러주나요?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그 만약에 출석 요청하면 필요하다면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일회용 캐릭터 사업들 특히 이제 탈 같은 거 쓰고 이게 오랫동안 인기가 유지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일회용 받지 말고 수익에 비례해서 받아야 된다는 제 논리였고 예. 그렇게 펭수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 제가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또 변호사로 또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거를 펭수를 불러서 거기서 확인하는 건 좀 또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저는- 사람을 불러야죠. 아니 차라리. 저는 황보승희 의원의 어떤 그 문제의식 자체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 정당한 문제의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송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게 그 계약 관계에 있든지 비정규직이든지 간에 정당한 대우와 보상 네. 문제는 뭐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니까 그건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지 살피는 것은 어찌 보면 의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꼭 불러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무거운 탈을 쓰고 몇 시간 앉아 있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탈을 벗는 순간에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떠나서 끝나버립니다. 존속 여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뭐 제가 그때 같이 이제 연기를 하고 뭐 찍었었는데 네. 30분 이상 같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럼 그 보셨겠구나. 전 다 알죠. 거기다가 제가 옆에서 방송 계속 끝나고 가지 마시고 잠깐만 좀 부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고 사실 상당히 그 뚱뚱하게 몸이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실에 감사 받으러 가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밀 유지에 이거 해가지고 계약을 한 상황인데 당사자가 밝히기도 좀 밝힐 수가 곤란한 없어요. 상황이면 밝혀서도 좀 안 되고. 그렇죠. 예. 밝게 되면 또 모두가 곤란해지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부르는 것 자체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른다고 하더라도 실효는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언론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대중의 관심을 그 국감장에서 많이 받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황보승 의원이 원래 의도했던 문제 의식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좀 일단락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목표와 수단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유, 그런 거 유명한 분이셨어. 네.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돈 잘 받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아유 잘 됐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그 방송 끝나 같이 사진은 찍었습니까? 탈 벗고. 사진도 뿐만 아니라 뭐 오, 방송을 예.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아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